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생각하는 몇 안 되는 뉴월드 음모론 분석의 진짜 대가들 중에 한 명이 이전에 수차례 소개해드렸던 존 콜먼 박사예요. 영국 군사정보부 MI6 출신으로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접한 후에 1970년대부터 집중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30여 년이 지난 후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의 최고 지휘부이자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의 전모를 모조리 파악해낸 엄청난 성과를 올린 찐텐 전문가가 존 콜먼 박사인데, 이런 존 콜먼 박사의 필적하는 엄청난 희한을 지닌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 게시탐정이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재미있는 종말론 이야기를 공동집필한 윤여창, 문경빈 작가인데, 윤여창 작가는 1966년생이고 문경빈 작가는 1967년생이에요. 이 책이 이제 출간된 게 1992년 7월인데 그때 기준으로 이 저자들 나이가 불과 26세, 27세의 약관이었습니다. 출간된 때가 1992년이니까 연구와 집필은 그 이전부터 했을 것이고, 저자들의 군복무 기간까지 고려하면 불과 20대 초반에 이 모든 연구와 분석을 다 해낸 겁니다. 이때는 잘 아시다시피 다미선교회를 주축으로 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이 전국을 뒤덮고 있던 때였으며, 휴거 종말 대환란에 대한 관심이 피크까지 치솟고 있었는데, 당시에 떠돌던 모든 종말의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두 분 저자들이 총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말미에 첨부된 가상의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그 시나리오는 이제 저자들이 2022년 7월 어간으로 시점 예측을 달아놓았는데, 정확히 그 책이 쓰여진 때로부터 30년쯤 후로 잡은 겁니다. 과연 33년이 지난 2025년 현재 그 시나리오 중에 얼마나 현실이 됐을까요? 참고로 본 게시탐정이 오래전에 이 대환란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도 이 이제 작가들을 불신자라 소개했는데, 말 그대로 이들은 불신자예요. 당시에 떠돌던 1992년 시한부 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시면은 직접 상징과 간접 상징을 혼동해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총 숫자를 이루는 숫자. 사람의 일을 받으면 그를 적그리스도의 편으로 보아서 멸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동물 도감을 들추고 짐승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666마리는커녕 수천 마리 이상이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666종의 짐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666이라는 숫자는 직접 상징이 아니라 간접 상징. 자신의 가축을 표시하기 위해 인두로 가축의 귀나 엉덩이에 낙인을 새기는 풍습. 666이라는 표시는 당시의 엄격한 원시 기독교 교리나 법을 어긴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 새기는 문신으로 볼 수 있다.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보는데 뭐 짐승의 총 숫자 운운하는 거 보니까 이 성경에 해당 본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이단과 사술에 능한 거짓 선지자의 범람에 대한 꾸짖음으로 해석해야지,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 태어날 것이라느니 뭐 요한, 바오로, 이세라느니 옐친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자, 적그리스도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보죠.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등의 행위를 꾸짖을 목적으로 쓰여진 위협적인 참언서이다. 주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날짜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간접 상징을 우매하게도 어떤 특정한 날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비했다고 하는 식의 해석은 참으로 그 당시의 예언자의 논리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뭐 천년 후에는 다시 사탄이 침범한다느니 아니한다느니 하는 무익한 논쟁조차 하고 있다. 그때의 수 개념을 현재의 것으로 무작정 대입해서 생각한 때문이다. 그 당시인들에게 100이나 1000이나 숫자는 너무 커서 셀 수 없는 것이었다. 블라블라. 천년왕국도 상징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프로파간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나 뭐 계시록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일단 없는 거예요, 이 작가들이. 자, 또 보세요. 휴거의 때,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장악된다. 적그리스도는 지상의 권세와 재산과 자신의 선동적 능력을 이용해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며 그들에게 666 바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세상이 온다.
물론 휴거 종말론자들의 주장에는 많은 허점과 오류가 있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음의 시나리오는 휴거 종말론에서 주장하는 종말 시나리오를 정보 독점과 개개인의 부속화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재구성해 볼 것이다. 자신들이 작성한 이 대환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그 저변에 깔린 개념은 종말을 외친 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내용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대환란 시나리오의 작성자들 치고 좀 의외죠? 또 보세요. 세계의 군대들은 자신의 국가를 버리고 민족과 종교에 따라 그들의 싸움을 성전이라 부르며 전쟁을 시작하지만 핵전쟁과 화학 생물학전에 의해 멸망한다. 이 전쟁의 결과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교 하나만 남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종교 일치 운동을 성공시킨과 동시에 세계 정부를 세운다. 적그리스도 정부는 식량, 생활필수품, 기계, 무기, 가옥 등을 등록하게 하고 666 바코드로 통제를 시도하게 된다. 결국은 인간의 신체에도 컴퓨터 감응장치에 포착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666 바코드를 새겨넣어 그들을 통제한다. 도시의 지하철, 백화점, 고가도로, 병원, 가정 등은 카메라, 도청기, 슈퍼컴퓨터로 감시당하며 인간은 그 감시의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까지 모니터하는 슈퍼컴퓨터망은 자극적인 영상 매체와 광기 어린 스포츠 등으로서 인간의 기분까지도 관리한다. 특이하게 이 작가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대환란 초반부에 배치하고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신세계 질서를 수립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논조로 쓴 것 치고는 환란 시대의 사회상과 짐승의 표 체제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 또 보세요. 인간들은 조작된 비디오나 오디오 매체들에 의해 항상 들떠 있으며 행복감에 들떠 있게 된다. 식량이나 물 한 잔도 슈퍼컴퓨터가 인정하는 등록번호 없이는 살 수 없다. 화폐라는 게 없어지고 인체에 부착된 바코드와 컴퓨터에 의해 계산된 할당량 이상의 물건은 소유할 수 없다. 화폐가 없어지고 바코드와 컴퓨터로 통제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디오와 오디오 등 시청각 매체들을 통한 정신 조종과 통제까지 예측을 하고 있네요. 또 보세요. 대중과 정부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들과의 대화는 전혀 필요 없어지고 사람들의 집회나 대화는 금지된다. 모든 인간 사이의 대화는 도청당하며 기록된다. 적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최상의 쾌락을 제공하고 모든 예술은 창조성이나 전위적인 기준은 제거되고 오락성과 흥미 위주로 짜인다. 더 이상 실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화시키는 원시적 행위는 사라지게 된다.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지털 영상 제작 방식에 의해 마음먹은 대로 제작된다. 연출, 기획, 편집, 스토리 전개 등의 모든 것은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한다. 소설책이나 시집 등의 창작물도 컴퓨터의 기획 의도에 따라 어쩌죠. 이 부분에서 본 게시탐정은 경악을 했는데 대중과 정부와의 소통은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들 간의 대화도 필요 없어지고 인간들 사이의 대화는 도청당하고 기록당한다는 거예요. 비대면과 SNS 소통이 일상화되고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대폭 줄어든 요즘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현실화입니다. 더 아사트라는 것은 실제 피사체를 촬영하고 영상화되는 게 원시적으로 치부되고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디지털 영상 제작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연출, 기획, 편집, 스토리텔링은 물론 소설과 시집 등 문학 창작물도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챗 GPT를 비롯한 AI의 활약을 예측한 것인데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이 대목은 그 존 콜먼 박사의 단일 세계정부 청사진에서도 짚어내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박사님도 이거는 못 짚어냈다고. 또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텔레비전, 종합유선통신망, 비디오, 영화, 잡지, 음반, 락, 음악, 헤비메탈과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인간들 사이에 섹스, 마약, 폭력 숭배와 자극적이고 환상적 음악을 유행시킨다. 마약의 확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한 문제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천국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또 보세요.
지구의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점차로 슈퍼컴퓨터는 인간의 기억과 심리 체계 자체를 조종 입력하고 인간의 머릿속을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된다. 군인이나 경찰은 전부 로봇이나 사이버로 구성되고 있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인간들의 목을 길로틴 단두대로 자를 것이다. 지구의 인구는 현재의 10%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억과 심리 체계를 슈퍼컴퓨터가 지배해가지고 머릿속을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단해. 존 콜먼 박사의 저서인 이 음모의 지배계급 300일 위원회가 나온 게 1997년이고 그 책의 아주작인 이제 이류카바 최의 그림자 정보가 나온 게 1999년. 존 콜먼 박사의 책이 국내에 번역이 된 게 2001년인데 근 10년 전인 1992년에 이 정도의 해안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게 대단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저자들은 분명히 비판적인 논조로 글을 썼지만은 당대의 단편적, 파편적으로 떠돌던 자료들을 모조리 집대성해서 한편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게 일단 엄청난 업적이고 무엇보다 AI에 대한 예측은 솔직히 본 게시 탐정이 이 대환란 시나리오에서 처음 본 거예요. 1992년을 전후해서 번역되고 출간되고 배포된 종말 관련 자료와 서적들을 본 게시 탐정이 헌책방 밑바닥까지 뒤져서 상당히 많이 찾아내서 독파했는데 이 대환란 시나리오와 겹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대환란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이 저자들이 직접 추리하고 예측해낸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20대 초중반 약혼의 나이야 말이지. 시대마다 나라마다 숨겨진 용자들이 있다더니 이 책의 작가들이 바로 그런 제야 고수들이었나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 다시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기절초풍한 대목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미래의 인류는 현재 인류의 사고구조와는 매우 다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인간은 매우 탈구조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이며 해체주의적 경향을 갖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경박한 군중심리와 전체주의의 암시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우매한 인간형으로 바뀔 것이다. 인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우상 조작과 영상 조작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중매체의 상징 조작과 암시에 따라 쉽게 폭력과 살인과 파괴 행동을 자행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인류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미래의 인류는 현재의 인류와 사고구조가 매우 다르고 탈구조적,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해체주의적 경향,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경박한 군중심리, 전체주의의 암시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우매한 인간형이라 하잖아요. 인간 사이의 소통이 불필요해져서 영상 매체에 의한 상징 조작과 암시, 영상 조작에 지극히 민감해지고 그것에 따라 쉽게 폭력과 파괴 행동을 자행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던 자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을 때려 부순 자들, 머릿속을 비운 채 그 무슨 우파 유튜버들의 선동과 영상에 푹 빠져 목소리를 높이고 휘둘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적어놓은 이 저자들의 해안이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저자들이 대강 이때쯤 이렇게 되겠지 하고 시나리오에 적어놓은 기일이 2022년인데 2025년 현재 대환란은 아직 아니지만 대환란 시대의 맞춤형 인간들은 수없이 나타나 활보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우상인 윤석열이 집권한 때가 2022년이잖아. 소가 뒷검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는 격으로 어째 참 섬뜩한 각이지 않습니까? 1, 2년 후도 아니고 3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나 기가 막히게 짚어냈다는 것도 대단한데 대환란도 아니고 적그릴 수도 없음에도 맞춤형 인간들이 벌써부터 창궐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